안녕하십니까. 노사민정연구원 원장 조광주입니다. 오늘은 평생직업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의 특강을 일환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기업의 스마트 워라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한 양력은 이렇습니다. 현재 유한회사 노사민정연구원의 원장으로 역임하고 있고, 저는 16년간 산업체 경력과 그리고 10년간 대학에서의 교육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지역 고용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문화 확산, 특히 일생활 균형, 그리고 청년, 그리고 중년들의 평생 직업 교육, 그리고 건전한 노사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강의 주제는 평생 직업과 기업의 스마트 워라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120세 장수, 그리고 거기에 세계화, 그리고 유비쿼터스, 소셜 미디어 시대에 누구와 어떻게 일할 건가 하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경력 단계 모형은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체 형성기 1단계죠. 이 학령기 연령대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탐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5세부터 45세까지 우리는 친교성, 일명 확립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45세에서부터 우리는 생산성, 그래서 이때는 3단계,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할 건지,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쇠퇴를 할 건지 기로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65세, 우리는 이후로는 통합시기라고 해서 쇠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경력 단계 모형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이 보장해주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2000년대에 넘어서부터 저희들은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할 건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력 단계 모형은 화면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전통 경력 곡선을 이루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미래형 경력 곡선, 그래서 1모작, 2모작, 3모작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평생 직업이 도래하는 시대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에 대학이라든지 일반 교육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혹은 경제단체, 기업에서는 이렇게 평생 직업과 관련된 조직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업도, 그에 따른 신입 직원이라든지 기존의 경력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조직에서 경력 관리를 해줄 건가 하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큰 주제는 최근에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태도가 변하고 있는가. 둘째, 그에 따른 스마트 워라밸, 그렇죠. 일과 생활의 밸런스,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건가 하는 기업의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스마트 워라밸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중에 최근에 청주 상공회사에서 하고 있는 차세대 CEO 육성 과정을 사례로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세대 신입사원의 직무 태도는 이렇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갈수록 이런 부분이, 이거는 기성세대들이 신입사원들을 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근무 태도 예의가 없다. 가장 높죠. 37.5%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근성과 인내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툭 하면은 결근하고, 그리고 직장을 자주 옮기고, 그리고 세 번째, 업무를 배우려는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최근에 인크루트에서 본 신입사원들의 직무 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나쁜 관점에서 본 거지,
최근에 지금 신입사원들은 이런 시대에 이런 교육을 이런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깊게 이해해야지 같이 21세기를 같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왜 이런 태도와 이런 인내성과 이런 업무 자세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신세대들은 이렇습니다. 혼자 사는 시대, 즉 혼족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일명 또 공정성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신입사원들이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사업자가 늘고한 이 업종의 양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혼자서 꾸릴 수 있는 1인 기업들입니다. 개인들 취향에 맞춰서 하는 이런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할 테고, 최근에 없어지는 업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구내식당이라든지 예식업이라든지, 그렇죠. 신세대들이 3포, 5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거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식장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업종은 계속해서 사양산업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양태를 보고서 우리는 이런 신입사원들한테 어떤 식의 직무교육, 어떤 식의 평생교육을 할 건가 하는 고민을 할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신입사원들은 연봉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 회사가 어떠한 복지를 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최근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508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잡코리아에서 복지가 좋으면 연봉이 낮아도 좋다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의 76%는 이런 직장에 이직하겠다. 그리고 취준생 같은 경우는 76.9%가 이런 회사에 입사하겠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기업에서 연봉 많이 받는 것보다는 알차고 강소한 이런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기업에 입사하겠다는 게 신세대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 일환으로 최근에 기업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워라밸, 그렇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전통적인 경직된 기업 문화의 인습을 없애고 이런 스마트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기업 문화를 바꿔가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돈 안 들여서. 그래서 예전에는 부부 문제가 있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일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고스란히 직장에 넘어오는 걸 차단했는데, 최근에는 기업에서 이런 가정의 불화라든지 가정의 갈등까지 기업에서, 직장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는 야근이라든지 초과 근무를 단축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일찍 퇴근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최근 기업 환경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요구 변화. 그래서 인재 확보를 위한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신입 직원, 그리고 우리가 조직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노령 인구가 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년이 연장되고 있고, 최근에는 임금 피크제로 이분들을 60세까지 고용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 근로자들이 전에는 육아나 결혼이나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육아를 분담하거나 기업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육아 휴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신세대들은 당연히 맞벌이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기업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탄력적 업무 수행을 확산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원격직 근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네트워크 근무라든지
그리고 일과 가정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근로자, 최근에 신입 직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이런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일과 삶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자, 이거는 한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오전 오후 부장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한 달 시간이 시행되면서 알아서 출퇴근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근로제도. 그래서 가장 핫한 시간에 일 열심히 하고 핫하지 않고 그래도 충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몰아서 한꺼번에 휴가를 하는 제도, 혹은 탄력적 근무제도. 성수기에 열심히 일하고 비성수기에 가지고 있던 연월차 휴가를 한꺼번에 쓰는 제도. 그래서 그걸 모아서 요새 최근에 신입사원들은 이렇게 뭐 열흘간, 한 15일간 배낭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이럴 때 기업에서는 당연히 그런 여행 경비를 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근무제. 그렇죠. 이거는 연구개발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액 6개월간 몇 시간을 근무할 건가 하는 총액을 설정해 놓고 그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총액을 맞추면 그 다음서는 자기가 휴가를 쓰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재량근무제, 이런 유연한 근무제가 최근에 기업에서 이렇게 기업 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런 이색 기업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우리가 잘 아는 모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라운지데이. 그래서 이날은 자기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꺼놓고, 그래서 바람 쐬러 간다, 돈 쓰러 간다, 그리고 여친 만나러 간다, 낮술하러 간다, 그냥 아무랑 나는 그냥 잠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수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 오후를 아예 이렇게 라운지 데이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한 주간 정리를 하게 하는 라운지 데이를 한 모 여행사 재미난 이모티콘입니다. 또 한 기업은 아이온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는데, 뭐 대기업에서 말하는 뭐 학자금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현실성 없는 그런 복지 제도가 아니라 학습 방학 제도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도서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이 공부를 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하면은 그런 지원비를 이렇게 무상으로 대주거나, 그리고 기업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이렇게 즐길 거리를 항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식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항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그리고 직장 내에서 캠퍼스 활동, 일명 동호회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취미 생활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이 같이 영화를 다니는 무비데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세대들이 원하는 이런 복지 제도를 정착한 기업이,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직원들에 대한 직무 만족, 그리고 복지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영상은 이런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제단체가 노력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식 문화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회식 문화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회식 같은 게 저녁 때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술을 먹는,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점심이라든지 저녁에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경음악을 듣는다든지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샐러드 바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 건전한 회식 문화가 이런 거를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무비데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영화를 간다든지, 이거는 이제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 가족을 동행해서 같이 이런 문화를 같이 이게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름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야구데이라 해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있는 직원과 그 직원들의 가족들과 같이 야구장 가서 같이 응원도 하고, 응원을 하면서 먹거리를 제공해서 같은 치킨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여가도 챙기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기업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아까 말씀 학습조 같이 최근에 그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신세대 CEO들한테 최근에 신세대 직원들이 이런 추세와 경향, 태도, 이런 행동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신세대 CEO들에게 신세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전문 직무 과정을 개설해서 이렇게 신세대 CEO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은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수출 부진, 그리고 기업의 내수 부진, 이런 다양한 악재를 통해 기업 활동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계속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유능한 인재로 발굴,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 교육을 통해서 21세기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 첫 번째 펭귄같이 먼 바다를 위해서, 위험한 바다를 위해서 첫 번째 펭귄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원, 그리고 그 기업을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공공기관은 최근에 이런 어려운 돌파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펭귄 같은 노력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평생 직업 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교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